네, 먼저 국내외 하키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NHL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해외 뉴스는 생략하기로 했고요. 국내 뉴스인데 국내 뉴스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 다음 시즌에 대한 회의가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22일과 23일에 일본에서 열렸는데 그 결과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크게 굵직하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예. 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SNS나 뭐 기사를 통해서 뭐 일본 쪽에서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식 명칭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라고 해요. 팀명이죠. 예, 방금 카톡 받았는데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일본명으로는 이제 히가시 홋카이도 크레인즈인데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이제 해체 발표가 나고, 이제 이 팀을 어떻게 존속시켜 나가느냐 여러 방안 끝에 지난번에 연석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그 내용대로 흘러가서 이제 이 팀이 아시아리그에 합류를 하느냐, 이게 세 팀이니까 재찬단한 팀이니까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깔끔하게 합류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레인즈까지 해서 하이원을 제외하고 다음 시즌 일단 총 7팀의 합류가 결정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팀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불확실하다고 해요. 확정은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근데 크레인즈하고 또 사정이 다른 게 그런 자금 부분에서 또 스케일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금 요코하마는 시기상조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7팀 체제로 갈 것 같다라는 그래도 소식이고요. 다행인 것은 크레인즈가 그 크레인즈를 어떻게 계승한 팀이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라는 팀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아리그에서 또 볼 수 있다는 거. 그 선수들 뭐 물론 자리 이동이 되겠지만서도 그러면 기존의 크레인즈 선수들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전원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크레인즈에서 이제 기존 크레인즈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원 선수가 19명, 17명이 있습니다. 사원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죠. 근데 작년 크레인즈가 23명, 24명, 그러니까 원래 기존 로스터보다 한 명 적은 수준을 운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본 쪽에서 나온 소식은 일본 제지 크레인즈 소속이었던 15명이 이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에 합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명. 그렇죠. 상당수가 그대로 넘어가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뭐 경기장도 그대로 홈 경기장 쿠시로 경기장 그대로 쓴다고 하고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막 마지막까지 막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족족 그런 새로운 역사들, 엄청난 관심과 시청 수와 뭐 많았잖아요. 좋은 추억이었던 걸로. 그러면은 혹시 다음 시즌에 이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뭐 우승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예전에 크레인즈가 이루었던 그 성과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이제 다른 팀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크레인즈라도 다른 팀이 같은 되지 크레인즈라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구단의 역사로. 근데 이제 정신적인 계승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뭐 지금 위니펙 제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기네들 싶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애매하네 이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K리그 팀 여기 밑에서 연고지 두고 하다가 올라가서 팀명 바꾸고 했는데 그대로 가져가는 팀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사실 지금 위니펙 제츠 같은 경우에도 전신에 애틀랜타 스레셔스지만은 거의 뭐 예전 위니펙 제츠의 그 계승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게 그냥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면 산 끼고 쓰면 아무래도 그냥 어쨌든 홈 구장도 뭐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정신적인 계승한 팀 이런 식으로는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크레인즈 갖고 있던 대기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어지간하면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다음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팀이 되겠고요.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결과물 뭐가 있나요? 일단은 그리고 정규리그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디비전을 나눠서 같은 디비전 내에서는 6라운드, 다른 디비전끼리는 4라운드 체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디비전 없어지고 전체 다 어우러져서 6라운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6라운드 홈앤드 어웨이 3경기씩. 네. 그러면 평일 경기가 이제 좀 늘어나겠죠. 그렇네요. 7팀이니까 66에 36. 정규리그가 팀당 36경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4위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고요. 한 자리가 없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1, 4, 2, 3. 1위와 4위가 플레이오프 붙고 2위와 3위가 붙고. 네. 그래서 세미파이널 바로 시작하는 거죠. 세미파이널은 2판 3선승제. 3판 2선승제. 3판 2선승제. 말이 헛나오네요. 네. 3판 2선승제고 파이널은 5판 3선승제 하게 되고요. 세미파이널은 상위 랭크 팀에서 3경기를 모두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예전 1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비행기값 아끼고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그 정도 어드밴티지는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3판 2승이 된다. 네. 상위 팀에게 어드밴티지. 그러면 파이널은 5판 3선승인데 기존대로 가나요? 기존대로 가는 거 2, 같습니다. 3. 네. 네, 상위 랭크 팀이 3, 4, 5차전 홈을 가져가는 네. 걸로. 네, 그렇군요. 그렇고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인데 외국인 선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 시즌마다 왈가왈부 바뀌어왔죠. 바뀌어왔었잖아요. 네. 대명이 창단되면서 뭐 대명한테 뭐 4명 주고 어디는 3명 주고 어디는 2명 주고 했다가 또 지난 시즌에는 러시아 선수들은 또 쿼터 안으로 묶었다가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자국 선수들 외에는 무조건 용병으로 외국인 선수로 취급을 하고 예. 그 외국인 선수 제한은 2명. 아, 그러면 겁니다. 러시아 쿼터, 아시아 쿼터 다 없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팀이 일본 선수를 써더라도 그건 이제 외국인으로? 선수로 포함이 되는 거고 야. 마찬가지로 일본 팀이 이제 한국 선수를 데려다 써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 제한에 들어가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글쎄, 이거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명 같은 경우에 이제 스즈키 우타나 일본인 시몬 데이나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네. 있던 대명 킬러 웨일즈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 선수들도 많았으니까. 네, 러시아 선수도 네, 있었고. 러시아 선수들 많았으니까 뭐 이바노프 정도 빼고는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돼보고요. 네. 살린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국 살리는 선수들 자국 위주로 러시아 가면? 선수들만 쓰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자국 풀이 있긴 있으니까. 네. 일본은 뭐 사실 예전부터 좀 많이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팀이 좀 이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면은 그냥 2명 썼었잖아요. 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되면은 국내 선수들, 뭐 대졸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취업의 문은 좀 더 열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도 외국인 선수 자리가 한데 그만큼 줄어드니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네. 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일본 팀이나 좀 외국 팀에서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의 일본 진출 뭐 이런 거는 좀 제한이 걸리겠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뭐 김혁 선수라던가 신경윤 선수라던가 뭐 성우재 선수라던가 일본에서 데뷔하거나 일본 팀에서 뛰었던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김동원 선수가 또 프리블레이즈에서 뛰었었잖아요. 네. 이제 한국 컴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군요.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아시아 쿼터 없어진 거는 아쉬운 부분도 또 그런 면에서 느껴지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스타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규 시즌 중간에. 진짜 올스타전다운 올스타전이 아시아 리그에도 생기는군요. 네, 삿포로에서 열린다라는 거 같죠? 예, 삿포로에서 열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다 끝나고 좀 긴 빠졌을 때 열렸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들끼리 몰래 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다가. 근데 어쨌든 포맷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한 것도 그렇고 뭐 많이 흉내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흉내도 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시즌 중간에 하면은 시즌 중이니까 뭐 선수들 부르기도 훨씬 용이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 한 12월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네. 뭐 아마 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기간 뭐 전후로 해서 좀 리그 공백이 생길 때쯤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잘 됐죠. 이런 이벤트가 확실히 필요한데 팬 그럼요. 서비스니까. 네.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는 뭐 삿포로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음 시즌에는 뭐 서울이나 강릉에서 해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가서 해도 되고,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년 새롭게 이벤트를 가져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좋은 이벤트가 생긴 것 같은 또 다음 시즌 아시아 리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리그도 참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아서 없어지네 기분 좋네요. 만에 뭐 걱정 막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없어지네 만에 걱정이 네. 많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예, 급물살을 타면서 또 이렇게 경기 수도 확정이 되고, 예, 팀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경기 일정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정규 리그 9월에 개막해서 1월까지 네. 진행하고 플레이오프를 2월에 시작한다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네. 포맷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각 팀들도 바쁘게 움직여야겠네요. 팀들마다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재계약도 정리해야 되고, 또 연고지 이동하고 있는 팀들은 또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쁜 또 4월 5월이 되겠네요.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 팀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 앞으로 또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리그는 뭐 계속해서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5회 잠시 후에 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